네, 어떤 뭉칫돈인지 2차 전지를 향한 그 시동이 브레이크가 될지 엑셀을 밟는 거일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의 일별 투자자 매매, 그 최근 추이인데요. 일단 공매도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공매도 금지 시행이 내리자 많은 증권가에서는 이 외국인의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상 공매도 당일 이슈를 소화한 날 이 매수 상위를 보였던 외국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목소리를 일관했습니다. 보니까요, 이렇게 6일 이후로 계속해서 그 매수에 대한 탄력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차 잔고, 이 상위 종목으로 인한 이 수급 거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상위 비중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궁극적으로 펀더멘털 개선이라던가 업황에 대한 그 우려감이 덜어내져야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증권가 분석에 대한 포인트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단 외국인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개인 역시 코스피 시장 안에서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대기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요.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 자금에 대한 추이입니다. 이렇게 공매도 금지 시행 이후에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시 주변을 맴돌고 있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지표를 보면 이 증시의 자금이 올 7월 2차 전지의 고점이었던 7월 이후 2차 전지가 하락세를 보일 때 함께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매도 금지 이후 반전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증시자금 추이 관련된 분석치에서도 포인트는 똑같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펀더멘털 개선과 이 2차 전지를 눌렸던 수요 둔화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는 게 분석치의 가장 큰 정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소화를 하면서 어제는 특히나 테슬라발 호재, 여기에 또 공매도 이슈까지 하면서 2차 전지의 반등이 보였고 오늘도 그러한 기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과 관련된 맞춤 전략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 2차 전지 앞으로 어떻게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선택적으로 여쭤봐야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고개를 돌려도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야 걸러서 들으세요, 여러분. 잘 걸러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은 11월 들어서 2차 전지로 몰리고 있는 돈들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그런 시각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앞으로에 대해서 다시금 기대하는 시각들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이유들로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손소호 교수님 네. 한번 짚어볼까요? 이제 2차 전지로 묶인 종목들의 거래 대금 자체는 이제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거죠. 네, 이제 개별로 봤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일평균 거래 대금이 4,800억 원 수준이거든요. 지난달 비교해 보면 100% 넘게 이제 급증을 한 겁니다. 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80%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거래 대금이 이렇게 늘었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70% 넘게 이렇게 확대가 됐다. 근데 이제 전체 거래 대금, 우리 증시의 전체 거래 대금 자체는 사실 공매도 조치, 금지 조치가 발표되고 나서 26조 원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사실 이전 수준으로 지금 다시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체 거래 대금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전지에만 이렇게 거래가 늘어났다라고 보는 경우는 단타 수요가 아무래도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2차 전지 자체가 어떤 펀더멘털의 변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주도주로 돌아왔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거고 네. 역시 이런 거래대금 전체 수급 동향 흐름을 봤었을 때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지수의 방향성 이게 그럼 대세 상승으로 돌아섰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표들인 거죠. 그쵸.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2차 전지 업종의 거래 대금이 늘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댓글창 통해서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 임순재 교수님. 네. 거래 대금이 늘어난 원인 중에서 임순재 네. 교수님이 보시는 네. 2차 전지 좀 도움될 만한 내용 혹시 있을까요? 일단 뭐 단타 관련된 이제
뭐 기술적인 그런 이제 매매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일단 뭐 공매도 이후에 2차 전지 주 내기에서 이제 개인의 비중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이전인 이제 10월 달과 이제 공매도 이후에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원체 개인 투자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65%에서 77% 증가를 했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51%에서 67%,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41%에서 59%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과거서부터 계속 매매를 해왔던 그런 점이 이제 조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매매를 이제 전반적으로 좀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지금 신용융자 잔고도 같이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공매도 이후에 지금 신용융자가 잔고가 증가한 주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다 2차 전지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600억 가까이 지금 신용잔고가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뭐 포스코 홀딩스도 237억, 에코프로 BM도 한 200억, 에코프로도 한 190억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그런 이제 기대감도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 이런 이제 최근에 단기 낙폭에 따라서 기술적인 매매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좀 이제 시야를 길게 잡고 봤을 때, 길게가 좀 길죠. 왜냐하면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그 펀더멘탈이나 밸류에이션을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뭐 5년, 7년, 10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싸져 있는 주가다라고 생각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시각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거래대금 11월에 늘어났다라는 거는 뭐 데이터 까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 때문에 상한가 가면서 관련돼 가지고 한번 붐이 일었다. 그것 때문에 10월 대비로 거래대금이 늘었다라고 보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 그대로 공매도 금지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거래대금은 10월과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한번 레버리지가 약간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를 보시더라도 이제 공매도 금지했던 날의 고점 혹은 그 다음 날의 고점을 돌파했느냐 그것도 지금 아닌 상황이다라는 점.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아까 앞서도 이제 단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네. 그러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오히려 싸졌다 좋다 해서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그러죠. 나는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들어왔다가도 뭐 5% 10% 빠지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맞아요. 못 버티신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그리고는 앞으로 뭐 지금 뭐 계속해서 계약도 연기되고 그리고는 뭐 파기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시황이 언제쯤 돌아설 것이냐를 보면은 시간은 많이 남았다. 뭐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2차 전지주의 반등은 이런 뭐 공매도 관련해서 금지 얘기도 있고 수급적으로 개인이 그와 함께 좀 많이 유입된 부분도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금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재규 교수님은 그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워낙 많이 밀렸던 상태에서 테슬라 쪽에서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죠. 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서 공무원 연금이 있는데 약 500조 정도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3분기 때 테슬라의 뭐 지분율을 좀 높였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인도에 이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뭐 전기차에 대한 관세가 굉장히 크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 관세 부과 내용을 굉장히 줄여주겠다. 최대 5년 동안 15%, 기존에 뭐 70%에서 100% 정도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15%대로 줄여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테슬라가 이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 HSBC에서 2024년도에 주가 상승 여력이 50% 정도는 남아있다. 이런 식의 분석도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 2차 전지주들이 좀씩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도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업황 자체는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 이전과 지금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석한 대로만 가는 게 아니죠. 그쵸. 분석한 대로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수급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수급이 연속성을 가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자체도 10월 달부터 10월 달에 저점을 찍고서 벌써 보름 정도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팩트만 보자면 반등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조금은 더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테슬라가 잘 올랐을 때 가끔은 이제는 우리나라 2차 전지주와 테슬라와의 커플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분석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점에서 우리 임순재 교수님은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 전지 간의 커플링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조정을 받았었던 전례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일단 뭐 테슬라가 이제 상징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이제 국내 2차 전지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어느 정도 뭐 조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테슬라의 전기차가 조금 판매가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판매가 늘어나면서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수혜가 같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자체는 뭐 업황보다는 뭐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더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되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를 이어가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공매도 금지 기한이 시장에 전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었죠. 윤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이 더욱더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최대 수혜가 2차 전지주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던데 우리 손소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2차 전지 이게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관심명사라고 있잖아요. 이 군대를 따지면 약간 2차 전지 관심명사 같아요. 그러니까 왜요? 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거기에 너무 어떻게든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어쨌든 뭐 증시 전체에 이슈가 되고 주목을 네. 받고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단타든지 장기든지 뭐 모르겠는데 시장은 저는 지금 봐서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ETF에 대한 투자 성향을 보면 양극단이 심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버스 ETF에 네. 투자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수 그대로 추종하는 ETF 네. 반반이에요. 전체적으로 비율이 보면.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냐라는 것보다는 변동성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건 그렇게 시장 내에서의 투자자들의 견해도 갈려 있고 호재든 악재든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거기에 다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판단을 하는 게 참 쉽지 어려워요. 않지만 예, 뭐 전문가들의 뭐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하지만 저는 판단을 지금은 보류하겠습니다. 판단을 보류한다. 네. 이 말을 아끼시는 거죠? 비겁한 변명이고요. 네. 비겁한 저는 분명. 공매도 개선에 비겁하시면 대해서 안 돼요, 제발. 네. 네. 데이버 한번 비겁해보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대형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MSCI 편입 호재도 같이 터졌고 네. 그리고는 뭐 증시가 올랐다 테슬라가 올랐다 호재가 터지면서 오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2차 전지 대형주들 하락에 대한 배팅이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뭐 선물로도 가능하고 인버스로도 네. 가능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개선에 대해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SG 사태 공매도 안 되는 종목들 급등시켜가지고 해먹었죠. 네이버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영풍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매도가 금지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말도 안 되는 상장의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들을 작전, 세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 이상한 주가를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수혜는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있었을 때도 그런 종목들이 야금야금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테마주라는 이유로 올라봤자 2배, 올라봤자 3배였거든요. 네. 지금은 5배, 10배 오릅니다. 그리고는 고점에서 개인 투자자가 관심을 갖고 물리면은 마이너스 90%씩 나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고 가장 지금 수혜를 보는 곳은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관계부처에서는 이런 부분을 또 간과하지 말고 그런 뭔가 세력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의 급등락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련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고수입니다. 업황 개선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재규 고수는 반등 줄 때도 됐다. 손소구 고수는 2차 전지 쏠림 단타 위주라 기대를 접어야 라고 의견 주셨고요. 테이버 고수는 2차 전지 시간만 빠르게 간다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함께하고 있고요. 2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